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좀 해볼 거예요. 반복문인데, 반복 문제, 포문에 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이제 반복문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떻게 보면 문법들을 거의 다 이제 합쳐서 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문 반복문인데, 자, 그 반복문을 왜 쓰냐 했을 때 반복문을 왜 사용하냐?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그 밸류 하고 밸류에다가 10 한 다음에 print f 그냥 구구단을 얘기할게요. 구구단 2단. 그래서 %d 곱하기 1은 %d 하고 역슬래시 했을 때 밸류 곱하기 1은 밸류 곱하기 1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몇 번 해야 되죠? 하나, 둘, 보통 2단 하면은 2, 9, 18이니까 9단 2 곱하기 9까지 하겠죠? 2 곱하기 9까지를 하면은 여기서 2, 3, 4, 5, 6. 자, 여기도 2, 3, 4, 5, 6.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합니다. 어디까지? 7, 8, 9. 7, 8, 9. 자, 이렇게 하면은 9단 2단이 나오겠죠? 자, 빌드를 한번 하면은 2단이 쭉 결과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죠. 네, 그리고 뭐 9구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연산을 연속적으로 100번이든 200번이든 연산을 할 수도 있고, 그 연산 안에서 뭘 이제 검사한다든가 체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에는 코드 한 줄 한 줄을 넣기엔 그 코드가 너무 많이 길어지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결국은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포문을 사용한다, 반복문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문에 대해서 좀 포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Y문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문을 소개를 드릴 텐데, 포문은 간단합니다. 이제 for 하고 세미콜론을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중괄호.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괄호 세미콜론이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중괄호. 이 중괄호 안이 포문의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쪽인데, 여기 안에서 뭐냐면, 첫 번째는 주석을 하고 할게요. 포문하고 이제 이렇게 세미콜론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초기화예요. 두 번째는 조건, 세 번째는 증감, 연산.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기화. 자, 우리가 초기화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초기화에 필요한 변수를 일단 만들어 줄게요. int i로 하고요. 그래서 i는 0. 자, 초기화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i는 조건이니까 몇 보다. 자, 아까 9구단 했으니까 9구단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러면 1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그리고 i 플러스. 자, 1은 2부터 2은 2, 2는 4, 2, 3은 6, 2, 4, 8부터 쭈르륵 해서 2, 9, 18까지 이제 해볼 건데, 자, 처음에 초기화죠. 처음엔 초기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건입니다. 즉, 포문이 들어와서 초기화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봤을 때 현재 그 i 값이 조건에 맞냐라고 했을 때 포문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거예요. 이 값이 1이냐, 1이면 여기 포문 안에 들어오고, 아니면 안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print f end
n 해주고, 그 다음에 증감연산. 증감연산은 1씩 더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플러스는 제가 지난번 연산자 소개할 때 말씀드렸죠. 증감연산, 복합대입연산 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플러스는 1씩 더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초기 값이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 곱하기 %d는 %d 이렇게 하고, 2 곱하기 %d니까 2가 아니라 i겠죠. 그리고 곱하기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n 해줄게요. 이거를 9번 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드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메인 함수, 항상 C 언어는 시작과 끝이 메인 함수에 시작해서 메인 함수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맨 처음에 자 8번째 줄에 들어가죠. 자, 8번째 줄 i 선언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띄고, 자 10번째 줄 이제 포문을 만나죠. 포문을 만나는데 맨 처음에 초기화를 봅니다. i에다가 1을 대입해 준대요. 네, 그럼 i에는 1이 있는 거죠. 이 초기화는 포문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초기화는 무조건 한 번만 한다. 자, 그럼 i는 1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봅니다. 조건을 봤을 때 i가 9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참이죠. 왜냐면 i가 값이 뭐가 있으니까 1이 있으니까. 자, 참이면 어떻게 돼요? 포문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 증감연산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13번째 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13번째 줄 보니까 뭐예요? 2 곱하기 %d는 %d래요. 네,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i 2 곱하기 i. 그러니까 i는 몇이에요? 처음에 1이죠. 자, 2 곱하기 %d. %d는 1. 그리고 2 곱하기 i니까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프린트F 부분이 끝났어요. 자, 그럼 어디로 가냐면은 그 다음에 증감연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중괄호 이 포문의 끝부분이 중괄호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만났을 때 뭐예요? 증감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i가 몇이 돼요? 2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2가 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아까 초기화는 우리가 한 번만 한다고 그랬죠? 아까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요. 뭘 보냐? 조건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i는 몇이 되죠? 2가 되죠. 그 다음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2가 9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참입니다. 자, 계속 따라오고 계셔야 됩니다. 집중하시고. 그래서 2가 9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참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포문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초기화는 한 번만 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포문 시작할 때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이 포문이 계속 실행이 된다. 포문 안에 포문 영역이. 예. 조건이 참이면 포문 영역이 계속 실행이 되고, 증감연산을 통해서 그렇죠? 그 기준값이 변하죠. 그걸 다시 보여드리면은, 자, 현재 i 값이 1이에요. i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1이고, 자, 순서. 자,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자, 2 곱하기 1이 현재 출력이 나와요. 그 다음에 현재 i가 플러스 되면서 2가 되고, 조건에 맞아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는 4가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자, 초기화는 아까 처음 했으니까 안 들어와요. 또 뭐예요? 증감연산을 하겠죠. 그러면 2에서 증감연산을 하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3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뭘 봐요? 조건을 보는 겁니다. 조건이 돼. 자, 3이 9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 출력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예요? 증감연산하는 겁니다. 증감연산했을 때 그 다음에 4가 되죠. 그 다음에 조건 참이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48.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증감연산 하면 4에서 몇이 되죠? 플러스니까 1이 더하니까 5가 되죠? 그 다음에 조건을 봐요. 참이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 5, 10. 또 뭐예요? 증감연산 5에서 플러스니까 6. 그 다음에 조건이 참이니까 다시 들어와서 2, 6, 12. 그 다음에 또 증감연산. 그 다음에 조건 참이죠? 7이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와서 7이 27에 14 나오고, 자 계속 i가 지금 현재 7이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에 맞으니까. 언제까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 참일 때까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증감연산 하죠? 뭐예요? 그쵸? 7에서 그 다음 증감연산을 하면 8이죠? 8이 9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또 들어오는 거. 그래서 2, 8이 16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증감연산 했을 때 i는 9가 되죠? 9는 9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그럼 다시 또 들어오면 2, 9, 18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현재 i가 9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증감연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i가 몇이 되죠? 10이 되죠? 그 다음에 뭘 봐요?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때 여기서 포문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조건이 안 맞으니까 포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죠. 포문 영역에. 그 다음에 printf에서 end 찍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포문의 방식, 이게 포문 문법의 어떤 흐름, 코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히 포문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히 이제 따라가는 거를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i가 1일 때부터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예, 처음에 1이었다가 1이니까 조건에 초기화했으니까 초기하고 1이니까 조건에 맞아서 들어왔어. 그 다음에 printf 하고, 그 다음에 증감연산 하고, 이제 초기화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이제 보는 거죠. 증감연산 하고, 증감연산을 하고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감연산했을 때 i는 2가 되기 때문에 조건이 참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들어오고 있는 거. 언제까지? 조건에 맞을 때까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포문은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3단 하고 싶으면 여기다 3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간단하죠. 그러면 내가 입력받고 나서, 자 입력받아서 그 해당 구구단 출력하는 걸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int input 변수 하나 선언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scanf 쓰면 돼요. 네, 그렇죠. 입력이니까 하고 %d 입력 받습니다. 어디다가? input.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둬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화 조건 증감연산. 초기화는 포문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건에 맞을 때까지, 그쵸? 조건 참이면 항상 이 포문 영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증감연산은 포문 영역이 이제 포문 안에 있는 코드가 다 실행되고 나서 이 증가로, 그쵸? 이 마칠 때, 한 번 마칠 때 증감연산이 시작되고 나서 다시 또 조건을 본다. 이 부분만 네, 잘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d로 할게요. 그리고 input 하고 i 하고 3이 아니라 input 곱하기 i.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 나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printf문 안에서 연산하기 싫어 하고 하시는 분들은 변수 하나 선언해서, 이것도 연습의 뭐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는데, result는 put 곱하기 i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리절트가 들어가면은, 그렇죠? 이렇게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2 하면은 2단이 쭉 나오고, 5 하면 5단 이렇게 쭉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또 시연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예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공부하다가 제가 초기화할 때 int i 여기다 선언하고 i는 1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코드는 또 이렇게 하는 코드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선언해서 하시는 거. 예.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있냐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고 자, 지금 제가 i를 지금 폼은 안에서 이제 초기화 했잖아요. 선언하면서 초기화한 거죠. 지금 보세요. 폼은 끝나고 나서 이 17번째 줄 i는 뭐예요? 빨간 줄이 지금 나오면서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i가 그러니까 선언되지 않았다고 떠요. 네, 에러가 나는 거예요. i가 없다고. 즉 여기서 선언하고 초기화한 i는 이 폼 안에서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메모리 아끼려고 혹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선언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이게 더 편해서 왜 매번 변수 선언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애시당초에 여기서 초기화해서 선언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입력 받았을 때 포문을 활용하는 거, 구구단을 출력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문은 초기화, 조건, 증감 연산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코드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땀 한 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여기서 초기화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보고 참이니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포문 영역 코드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증감 연산에서 그 증감 연산한 값의, 그쵸? 변화에 따라서 또 조건을 봐서 참이면 포문 영역 안에 들어오고 아니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복문 포문은 여기까지고요.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자, 무슨 문제를 풀 거냐면은 일단 이것만 좀 지울게요. 네. 1부터 10까지 수에서 짝수만 출력해보는 걸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 지우고 시작할게요. 네. 자, 1부터 10까지 수에서 짝수만 출력하는 거. 그럼 일단 폼을 사용하고 i는 1부터, 그쵸? 초기화하죠? 그 다음에 10까지, 그쵸?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리고 이거 증감 연산 해줘서, 증감 연산 이거 안 하게 되면은, 그쵸? 어떻게 돼요? i가 계속 그 값이 유지가 되면서 계속 무한 반복되겠죠?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증감 연산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먼저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출력을 해보는데 i를 출력해보겠죠. 왜? 1부터 그냥 10까지 출력하는데 굳이 뭐 다른 변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하고 얘도 굳이 필요 없겠죠. 네. 자, 여기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출력 잘 되는지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네, 잘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짝수만 출력한다면 2, 4, 6, 8, 10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건을 주면 되겠죠. 우리 if은 배웠잖아요. 그렇죠? 1부터 10까지는 조건. 자, 여기서 i가 계속 증감 연산하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요. 이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2, 4, 6, 8, 10만 출력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조건을 어떻게 주면 돼요? i가 나머지 2를 했을 때 0. 그렇죠? 그랬을 때만 출력하라. 그러니까 i와 i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가 0일 경우만 출력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2, 4, 6, 8, 10만 나오게 되겠죠.
그쵸? 네. 1 나누기 2는 나머지가 1이고 2 나누기 2 나머지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연산자 배웠죠? 또 난 이게 아니라 뭐예요? 1을 했을 때 뭐 1이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짝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2로 나온 나머지가 1이 아니라면 그냥 0이라면 이겠죠. 그러니까 코드가 달라도 그렇죠? 똑같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홀수 출력은 더 간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14579 나머지가 1이면 그렇죠? 이게 홀수만 출력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 네. 못 보신 분들 말씀드리면 이것만 바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봤고, 이것도 해볼까요? 3의 배수 출력하는 거. 3의 배수 출력. 그래서 3의 배수 한번 출력해 볼게요. 간단하죠? 그냥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 네. 3 했을 때 0이면 그러면은 369만 나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포문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초기화, 조건, 증감연산 이 세 부분, 이 문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문의 특징, 초기화, 조건, 증감연산 이건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순서는 먼저 포문을 만났을 때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뭘 봐요? 조건을 보고 포문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들어왔죠? 그 다음에 포문이 끝났을 때쯤, 포문 끝날 때 중괄호 만나면은 증감연산하고 그 증감연산에 따라서 또 뭐예요? 조건을 봐서 포문 안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가 판정되는 거. 그 부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문은 뭐 어디까지 반복한다 이게보다는 초기화, 조건, 증감연산에 따라서 코드의 흐름, 그렇죠? 순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 지금 계속 몇 번이고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포문 여기까지 하고요. 반복문에서 포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while 문에 대해서 while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while이 뜻은 뭐죠? while 하면 뜻은 뭐뭐 하는 동안, 그쵸? 뭐뭐 하는 동안.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계속 반복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뭐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전에 일단 while문을 배우기 전에 for문의 특징을 좀 배워볼게요. for문에서 제가 그때 강조했었던 게 처음에 초기화,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증감연산 이렇게 있었죠. 포문을 이제 지난 영상 포문 보시고 포문 충분히 연습하시고 오신 분들 while문 공부하실 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따가 또 두와일문도 해볼게요. 네, 두와일문도 할 건데 while문 문법부터 지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변수부터 선언할게요. 변수 int i라 선언하고 초기화를 일단 해놓을게요. 0. 그리고 자, while문 하고 이렇게 소괄호 열고 닫고 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일단은 이게 기본적인 while문의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갔냐? 이 괄호 안에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 네. 지난번 포문과 마찬가지로 구구단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i에다가 이때 1로 초기화 해주고 i가 작거나 같다. 몇보다? 9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 중괄호 안에서 무언가를 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단, 9구단 2단부터 해볼게요. printf %d 곱하기 d는 %d
맞춰주시면 되겠죠. 역슬 n 넣어주고요. 2i 그 다음에 2 곱하기 i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던 포문하고 좀 비교를 해보죠. 자, i는 1이에요. 그리고 i는 9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조건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조건에 맞으니까 여기서 11번째 줄에 들어오죠. 코드를 실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i 값을, 그쵸? i는 현재 1인데 1 다음에 뭔가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쵸? 1은 2, 2는 4, 2, 3은 6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i 값에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계속 이 while문, 이 조건이 맞기 때문에 while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무한반복 돼버려요. 그래서 증감연산을 여기다 시켜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 맞아서 이 while문 영역 안에 들어오는데 조건에 계속 맞으면 계속 while문 영역 안에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한반복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그쵸? 9구단, 2단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포문하고 좀 약간 차이가 뭐예요? 여기 보면 초기화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고 증감연산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증감연산 여기 있죠? i++.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while문도, 그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9구단 3단도 해볼게요. 3단 뭐 이것만 바꾸면 되겠죠? 여기 보면 숫자 3을 바꾸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네. while문은 연습하는 거는 혹시 뭐 포문 연습 문제 많이 푸셨으면은 그 문제를 그대로 while문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반복문을. 네. 그렇게 하는 거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while문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기화는 여기 있고요. 네. 조건, 증감연산.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문제 중에 한번 이거 하나 해볼게요. 문제, 연습 문제 하나. 뭐 해보냐? 값을 입력받아서 3의 배수를 출력하는 문제를 해볼게요. 자, 일단 다 지우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값을 입력받아서 3의 배수 출력하는 거 해볼게요. 자, 먼저 시작값 int start value, 그리고 끝값 int end value 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고, 이제 값을 입력받아서 3의 배수 출력할 건데 몇부터 몇까지를 이제 두 개를 뭐 두 값을 입력받아서 해볼게요. 시작값, 끝값, 그 사이에 3의 배수 출력하는 거를. 자, 그러면은 printf 해서 시작 값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scanf _s 한 다음에 d하고 start value,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값으로 할게요. 그냥 끝값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scanf 입력을 받습니다. end value. 자, 이렇게 입력 받으면 되고, 자, while문 쓰면 되죠. start value가 언제까지 end value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쵸? 반복을 해라 이 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3의 배수니까 일단은 출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값이 잘 나오는지. 그래서 펜시티 역슬시 n 한 다음에 스타트 밸류 하고 스타트 밸류 플러스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시작값이 계속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엔드 밸류가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하다가 엔드 밸류보다 커지면은 y문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죠. 시작값은 1부터 끝값은 20 했을 때 1부터 20까지 출력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뭐를 해줘야 되나? 3의 배수를 이제 출력만 해야겠 3의 배수만 출력해야겠죠. if에서 start value가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뭐다? 0이면 그쵸? 그때 출력을 해줘라. 그럼 이 위에 걸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다겠죠? 그래서 컴파일하고 하면은 1부터 20까지 했을 때 3, 6, 9, 12, 15, 18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죠. 1부터 100까지 했을 때 3의 배수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짝수는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짝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짝수가 나오겠죠? 1부터 19까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짝수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 홀수는요? 홀수는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이면 홀수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사실. 네, 이렇게 해서 홀수 값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좀 간단한 문제도 풀어보면서 응용을 해봤어요. 뭐 포문, 반복문, 포문을 이해하셨다면 Y문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Y문은 이 조건에 맞으면은 이 안에서 반복하는데 빠져나오려면 그죠? 이 조건에 안 맞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증감연산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Y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Y문을 좀 해볼게요. 일단 다 씌우고 두 Y문은 Y문이랑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네. 어떻게 했느냐? 먼저 int value라는 변수 하나 선언해 놓고요. 얘도 구구단으로 좀 할게요. 자, 먼저 value에다가는 초기화 먼저 해보는 거예요. 1 해놓고 구구단 하니까. 자, 여기서 do while문은 자, do는 뭘 하다죠. 그 다음에 while. 그래서 시작은 먼저 do 이렇게 쓰시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 일단 뭔가 해요.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봅니다. 이렇게 while 하고 여기 안에 조건식을 넣으면 되는데 value가 9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이거 넣는 거 잊지 마시고 %d %t는 %d 역시 n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2 하고 value u2 그 다음에 2 곱하기 value를 출력하는 거죠. 자, 여기서 증감연산도 있어야겠죠? while문 빠져나올 때 빠져나올 게 있어야 되니까 value 플러스 이렇게 이겁니다. 즉 코드를 다시 설명드리면은 자,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렇게 value에서 선언하고 value 초기화합니다. 1로. 그 다음에 do 먼저 이걸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조건 이런 거 안 따지고. 12번째 줄 보시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2 곱하기 1은 2라고 시작을 한 다음에 value는 플러스에서 value 값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을 봅니다. 네. 그래서 현재 value는 2니까 그쵸? 조건에 맞죠? 그래서 12번째 라인 여기에 이쪽 라인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alue 플러스하고 3. 그러니까 do while문은 먼저 한다. do 하고 나서 while문 조건을 보면서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행을 하면은 그쵸? 298까지 9구단이 잘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했던 뭐 짝수, 홀수, 짝수 출력, 홀수 출력
뭐 3의 배수 출력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네, while문은 이렇게 하면 두알문도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일단 두알문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알문은 먼저 하고 이 안에 있는 걸 하고 나서 while문 안에 조건을 보면서 그렇죠?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증감 연산 없으면은 밸류 값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예, 되게 이상하죠? 네. 이렇게 계속 지금 2일은 2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감 연산을 줘서 이 조건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중첩 반복문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중첩 반복문은 그냥 반복문 폼은 두 개. 폼은 두 개인데 이제 뭐 Y문 두 개 쓰는데 저는 중첩 반복문 살 때 웬만하면 폼은 두 개 씁니다. 근데 이제 포문이 두 개 있다고 해서 포문 밑에 포문은 그냥 포문 안에 포문이에요. 당연히 포문을 익히고 오셔야겠죠. 제 영상 중에 포문 영상이 있으니까 꼭 보고 오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랄까요, 구구단? 네. 지난 영상에서 포문 연습할 때는 구구단 한 개 했잖아요. 예를 들면 2단만 나오고 3단만 나오고. 근데 이번에 구구단 전체를 한번 출력하면서 포문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for 해서 int i는 0, i는 구구단이니까 작거나 같다 몇 가지 9까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for int j는 1, j는 작거나 같다 9, j 플러스 플러스. 자, 이게 포문이에요. 아이고, 가로가 1로 갔네요. 자, 이게 중첩 포문이에요. 포문 안에 포문이 있죠. 근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복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포문은 처음에 뭐였죠? 초기화, 그 다음에 조건, 증감 연산에 따라서 얼마나 반복할지 세팅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포문 안에 포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구구단 코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d d는 %d \n 한 다음에 i죠 j 그 다음에 i 곱하기 j.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에 출력이 자 1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했는데, 자, 일단 동작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폼은 이렇게 들어왔죠. 자, i는 1이래요. 그리고 자, i는 1이니까 1이 9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그러면 8번째 라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폼이 또 나오네요. 9번째 라인 가니까 이번엔 뭐예요? j가 있어요. 자, j를 초기합니다. 그래서 j는 1이래요. 그리고 j가 9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참이죠? 그러면 어디에요? 이 포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11번째 라인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프린트 f가 있는데 i는 1이고 j는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1 우리 그쵸? 1 곱하기 1 하고 여기 1 곱하기 1을 결과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곱하기 1은 1이다 라고 결과가 나오죠. 자, 결과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포문하고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12번째 라인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증감 연산을 합니다. 뭐를? j를. 자, 여기 끝나면 8번째 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직 현재 그 안쪽에 있는 포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쪽 포문이 끝날 때까지는 이 포문은 안쪽 포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안쪽 포문에서 증감 연산하면은 j는 2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j가 2가 되고, 자, 초기화는 이 포문을 만났을 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건은 보겠죠. 자, j가 2니까 참이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이 안쪽 포문이 끝날 때까지 지금 제 옆에 결과 화면에서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플러스에서 9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j예요. 자, j가 9까지 됐고, 자, j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j가 9고 9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9가 출력됩니다. 자, 이쪽 부분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안쪽 부분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죠. 그 다음에 j가 플러스 됐으니까 j가 10이죠. 그럼 어디로 해야 돼요? 자, 조건 또 봐요. 근데 j가 10이면 10이 9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그때 이 포문을 받고 나서 13번째 라인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안쪽 포문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쪽 포문은 끝나게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진행했던 이쪽 바깥쪽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왜? i는 아직 1이니까. 자, 그래서 1에서 이제 이쪽 부분이 끝났으니까 뭐예요? i를 증감 연산해 줍니다. 그렇죠? 그럼 i가 몇이 돼요? 자, 2가 됩니다. 그리고 2가 되고 2가 9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참이죠? 그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뭘 만나요? 포문을 만나요. 자, 이 포문은 아까 한 번 돌고 다 끝났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포문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문은 끝나면은 다시 초기화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초기화 부분은 포문은 초기화는 한 번만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첩 포문은 때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중첩 포문은 이 포문이 끝나더라도 또 다시 돌아와서 만나게 되면은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nt j는 1 초기화 시작하고 j가 9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이게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1이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다시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죠. 그래서 들어와서 2 곱하기 1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계속 언제 2단이 계속 또 출력돼요. 언제까지? j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계속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8까지 왔어요. 자, j가 9예요. 자, 증감 연산하면 j가 10이죠. 거짓이죠. 빠져나오죠. 그렇죠? 이 포문에서 다시 빠져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i는 현재 몇이에요? 2예요. 그렇죠? 이 포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자, 2이기 때문에 증감 연산을 하고 2가 9보다 증감 연산하고 3이가 됐죠. 2에서 3이 되겠죠. 자, 3이 돼서 어떻게 해요? 3이 9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포문 만나. 이 포문은 아까 끝났는데 또 만나는 거죠. 또 시작하죠. j는 1. 그러니까 포문은 이제 다시 시작할 때마다 초기화는 해준다. 그건 이제 중첩 포문에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3 곱하기 1부터. 네, i는 3이고 j는 1. j는 1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3, 2, 6, 3, 4, 5 계속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3, 9, 27을 만날 때까지. 그 다음에 포문 끝나고 다시 그쵸? i는 증감 연산이 돼서 4가 되고 다시 int j 초기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첩방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확인해야 될 거는 안쪽에 포문의 그런 초기화. 그러니까 포문이 다시 만났을 때 이거는 초기화를 해준다. 기존 포문 하나 했을 때 초기화 한 번만 해도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포문이 끝나고 다시 돌아서 만나면은 초기화를 해준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4 곱하기 3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4, 6, 7, 18, 48, 30, 4, 9, 36 하고 이제 조건에서 끝나고 다시 i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5단이 계속 나오고 그쵸? 언제까지? j가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9단을 만들어 간다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중첩 포문은 이렇게 사용한다. 네. 그래서 9 그러니까 i가 증감 연산에서 10이 되고 i가 10보다 죄송합니다. i가 10이고 9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까 10이 9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까 빠져나오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9981까지 출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첩 방문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문제 좀 해볼 건데, 지금 요렇게 지금 결과 보이시죠? 요렇게 나오도록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2단부터 쭈루룩인데, 지금 아까 전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쭈루룩 나오는 것만 했잖아요. 이번에는 9구단 이렇게 가로로 나온 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2단에서 쭈루룩, 그 다음에 옆에 3단, 4단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되게 간단한 건데 어떤 한 부분을 잘 캐치해서 바꾸면 되거든요. 나 폼을 쓰겠죠. int i는 자 2단부터니까 2로 할게요. 자 i는 언제까지? 이거 스캔F 지우고 이따 지울게요. 9i 플러스 그리고 폼은 한 번 더 씁니다. int j는 1 아까랑 일단 비슷하게 써줄게요. j 플러스 자 그 다음에 st 곱하기 %t는 %t 하고 역세시는 아까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i j i 곱하기 j 자 이렇게 했는데 약간 한 끗 차이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2단으로 끌어서 다시 또 오른쪽에 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단 끊어서 오른쪽에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2 곱하기 1 오른쪽에 3 곱하기 1 그 다음에 4 곱하기 1 5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1 3 곱하기 1 4 곱하기 1 5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아예 오른쪽부터 출력해준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쭈루룩 밑으로 내려오다가 이거를 끊어서 잘라가지고 뭐 오른쪽으로 아까 출력한 그쪽으로 붙이게끔 그렇게는 지금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오른쪽으로 쭈루룩 나오는 걸 해야겠죠. 그러면 2 곱하기 출력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 할 때 이걸 좀 바꿔줘야 돼요. 일단 쭈루룩 나오는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 네, 잘 나오죠. 2단부터 네, 자 2단부터 잘 나오는 걸 확인했고, 뭘 바꿔야 되냐, 이제 요거를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J 그쵸? 그 다음에 I 그리고 I도 바꿔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당연히 J 곱하기 I가 되겠죠? 처음에 여기서 2 곱하기 1 3 곱하기 1 4 곱하기 1 5 곱하기 1이 나오는데, 자 이게 밑으로 엔터 키 치면 안 되니까 역서시 T로 할게요. 팁은 탭 키, 그러니까 탭 그 칸이 있어요. 그 칸만큼 오른쪽 계속 띄워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2 곱하기 1 3 곱하기 1 4 곱하기 1 5 곱하기 1 계속 오른쪽으로 출력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단까지 나왔을 때 9 곱하기 1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역시 n 해주면은, 그쵸? 그러면 한 칸 띄고 다시 그렇게 되겠죠. 다시 어떻게 돼요? 한 칸 띄고 이제 i 플러스니까 i가 2가 되니까, 자 다시 2 곱하기 2 곱하기 2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 포문에서는,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바꿔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좀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화면을 당기는데, 자 2단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자 뒤에 좀 잘려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2단 3단 4단 5단 다음에 밑에 6 7 8 9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쵸? 2단부터 쭈루룩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6 7 8 6단부터는 밑에다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네, 바꿔주면 되는데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 일단 첫 번째 이 구역에서는 5단까지만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밑에서부터는 6단부터 출력하도록 또 밑에 폼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5단까지만 출력하려면은 얘만 바꾸면 돼요. 자, 얘만 지금 5로 바꿨을 때 J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왜 그런지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 3, 4, 5단만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폼을 또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렇죠?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6단부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J는 6이고 언제까지? 9까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너무 붙여져 있네요. 좀 이쪽에 가운데다가 이게 되게 제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도 반복문 중첩 반복문을 많이 해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즉 중첩 반복문 할 때 어디서 어떻게 출력되고 이런 것들 잘 생각하면서 코드를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할 때 오른쪽에 연습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코드를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중첩 반복문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